2023년 문일고 동문 멘토링을 위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23학번 정범진입니다. 연세대학교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합격했으며 최종 내신은 약 1.4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또 조언해줄 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플래너를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플래너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공부를 할 때 그 공부가 얼마나의 시간을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총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할지를 딱 정리해 놓고, 약 2주 정도 그것들을 시험해 보면서, 아, 이거를 할 때는 몇 시간 정도 걸리는구나. 아, 이 문제를 풀 때는 한 2시간 정도 걸리겠구나. 이런 거를 먼저 다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이제 시간을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래너의 계획을 작성하고, 그리고 저는 플래너에 작성된 저의 계획을 실천했는데요. 이제 보통 플래너를 작성할 때 수능 과목 순서대로 공부 순서를 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학, 탐구 이렇게 보는 것처럼 순서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탐 이런 식으로 공부 계획을 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래너를 짰을 때 항상 이제 플래너대로 계획을 성공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챙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플래너에 있는 계획을 모두 실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에는 이제 주말에 그 미뤄진 계획들을 주말에 보통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이제 주중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날로 정해서 남은 공부들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인강 복습 교재를 주로 풀거나 아니면은 노트에 공부 내용들을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노트에 공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나중에 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기 전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리한 노트를 보면서 그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기에도 좋았고, 그리고 수능 날에도 몇 개 그 가져갈 수 있는데, 그때도 이제 공부를 정리했던 내용이 담긴 노트를 가져가면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말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공부한 내용들이 아니고 선생님들께 수업을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습이 필수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이제 집에 도착하고 나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을 일상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트로는 이제 슬기로운 문일 생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문일고등학교 생활을 더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챙겼냐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수행평가의 경우 솔직히 저는 캘린더에 기록을 해놓지도 않고 수행평가를 잘 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거의 선생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려주고 미리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찾아오기 전에 그 지시했던 내용대로만 따르기만 하면 점수는 무조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 보통 오늘 수행평가였어? 이런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인 분반의 수행평가가 언제인지만 확실히 알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들만 잘 따르기만 한다면 수행평가는 잘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의고사입니다. 자, 모의고사가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보통 고학년이 될수록 모의고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 2학년들의 경우에는 1, 2학년 때 치는 모의고사가 수능이 직접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고 대충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수능을 볼 때나 아니면 고3이 되어서 모의고사를 볼 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더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1,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진심을 다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공부에 대해서 내신이 제일 걱정이에요라고 말을 하는데, 내신은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옆자리에 앉은 다른 친구들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 정말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게 내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발 공부를 하고 내신을 보면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신에 대해서 공부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부가 감이 안 잡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데요. 이제 본인에게 확고한 진로가 없다면은 생기부는 정말 쓰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서 생기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확고한 진로가 없는 특히 1학년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생기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생기부를 작성하고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심화된 내용을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의 진로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은 1학년 때부터 심화적인 내용을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1학년 때는 그냥 체험 정도의 내용을 넣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그중 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내용을 생기부에 담는 것이 좋고 3학년 때부터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비교과를 선택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재학하고 있는 연세대 학과가 이제 건설환경공학과, 즉 토목과인데요. 쉽게 말해서 토목인데, 어, 저희 과를 들어오기 위해서 추천하는 선택 과목으로 일단 첫 번째는 물리입니다. 이제 가장 기초적인 공대 베이스 과목이죠. 물리를 못하면 공대 오진 말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상상을 하는데요. 토목의 경우에는 사실 공대치고 물리의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대 공대의 경우에는 이 물리를 필수적으로 들어야지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 공부가 거의 필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물리를 선택하고 미리 배운 상태로 들어오면 훨씬 수월하게 일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물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적분과 기하입니다. 이제 수학은 이제 모든 이과 학문의 기초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공대에서 배우는 공학 수학은 미적분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만일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고 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공대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는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일반 과목은 아니지만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의외로 이제 토목과가 사회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1학년의 유일한 전공 과목에서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질 정도로 사회 문제와 은근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난 이과니까 사회 과목 하나도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 문제 탐구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 활동들을 하면서 보다 이 과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선택 과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구과학을 제외한 다른 과학 탐구 과목입니다. 이제 물리와 더불어서 공대 필수 졸업 요건 중 하나인 공학화학이나 공학생물은 정말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게 된다면은 이 부분 굉장히 조금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과학을 제외한 이유는 공대에는 이제 공학지구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학이나 이제 생명과학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서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훨씬 수월하게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한 가지 조언.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얘기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서, 내신을 어떻게 챙기느냐에서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때 멘탈 관리를 위해서 긴장을 푸는 저만의 문구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수행평가 뭐 쪽지 시험도 그렇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그리고 대망의 수능까지. 이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이제 저희는 긴장을 하죠. 그리고 이는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저희는 가진 100%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험은 이제 멘탈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럴 때마다 이제 긴장을 풀어주고 본인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나만의 문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저는 멘탈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어떤 문구를 짜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하면은 어차피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읊는 문구니까
입 밖으로 내뱉는 문구가 아니니까 오글거려도 상관없고요. 딱 들었을 때, 아, 이렇게 뭔가 좀 뽕이 차오른다. 그런 문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푸는 나만의 문구를 만들어서 시험을 보기 한 1분 전이나 뭐 종이 치고 나서 딱 긴장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본인이 만든 그 문구를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멘탈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시험 말고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을 보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긴장을 풀고 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긴장을 풀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나면은 아, 뭔가 면접을 망한 것 같아더라도 속이 후련하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탈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 꼭 해보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